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0일입니다.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은 밤에는 이제 눈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이 겨울이 한창 오는 계절이다. 12월 1월 달까지는 2월 초순까지는 날씨가 상당히 기온차가 많이 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나라는 탄핵이라는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몇 해 전만 해도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요번이 세 번째라고 하지만은 앞으로 이게 점점 학습 효과가 있어서 안 되면은 탄핵이고 또 자꾸 하다 보니까 탄핵을 하니까 최고로 제대로 되더라 해서 학습 효과가 생겨가지고 이게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세 번째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 학습 효과라는 것은 자라는 어린이들도 그렇잖아요. 그게 말하자면은 좀 나쁘게 얘기해서 버릇이 된다는 얘기예요. 학습 효과가 생긴다는 것은 버릇이 생긴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세 번까지 되기 이전에는 거의 없지 않았는가. 세 번째니까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박근혜 있을 때 요번에 이래 하니까 이거는 도대체 국민의당이 두 번이나 당했다. 이런 또 좋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 국제 정세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국제 정세가 정말로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어느 때보다도 국제 정세, 국내 정세가 어렵다. 이때는 구관이 명관이다 해서 경력이 많은 사람이 이 대통령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요. 누구누구라고는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원로 정치인에서도 한번 찾아보고, 또 현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 경험이 많고,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굴레를 씌운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을사조약, 그걸 갖다가 늑속 조약이다 또는 늑약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간섭을 하고 압박을 하고
해서 맺는 조약이다. 그러니까 그게 한자를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늑자가 굴레의 늑자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말이나 소 이런 데 이제 그 말이나 소들이 기운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그 어느 정도 좀 크면은 나무 그런 걸 갖다가 코를 뚫어요. 제가 클 때 아버님이 코를 뚫는 걸 봤습니다. 코를 뚫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얼굴이 이렇게 얼금해 가지고 코를 꿰은 걸 같이 연결해요. 그래가지고 코피를 매서 땡기면은 코가 아파서 쩔쩔 매면서 따라옵니다. 그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늑약, 을사조약을 맺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노예처럼 부리고 말 안 들으면 압박을 하고 간섭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요즘에 우리 삼법 기관 중에서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게 서로 견제해가지고 적당한 한쪽이 기울어지면 안 되죠. 한쪽이 더 세력이 더 강해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비등비등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서로 삼권이 견제가 된다는 얘기죠. 삼권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그 늑약, 늑속 그 조약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압박을 하고 간섭을 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곧 늑속 을사조약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그렇게 된 경우에는 삼권 분립이 서로 적당한 관계에 있지 않고 한쪽이 훼손이 많이 되고 한쪽이 너무 비대하고 권력이 강하다 그러면은 그 균형을 이루도록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행정부가 너무 비대하다 그러면은 행정부를 어떻게 하든지 국회가 너무 힘이 세다 그러니까 국회를 좀 약화시키는 법 제정을 그래서 탄핵 같은 거 너무 많이 발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한다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한테 책임을 지우는 그런 법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봐서는 그래요. 그게 국민들이 절묘하게 국회의원을 여당 야당을 절묘하게 뽑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뽑다 보면은 거대 야당, 거대 여당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삼권 분립에 이제 일조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거부권 그런 것이 이제 삼권 분립에서 그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균형을 이루는 하나의 본보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삼권 분립에 대한 수정 장치를 새로 법으로 개정을 해서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원래는 그 집권당이 삼권 분립 중에서는 가장 그 입김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 추진력이 생겨요. 국회의원이 야당, 거대 국회의원이 야당이라고 해도, 그 행정부가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공약대로, 업무 추진을 하려면은 행정부가 삼권 중에서 가장 그 입김이 강하고, 세력이 강하고 비대해져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또 너무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도 문제가 있으면은 수정 자본주의를 만드는 것처럼 삼권 분립에 문제가 있으면은 수정 삼권 분립주의를 법을 통해서 개정해서 수정 삼권 분립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꽃이라는 것이 각 기관 뭐 이런 것이 서로 균등하게 권력이 서로 견제가 돼야지만은 민주국가의 기본 국가 기본 틀인데 그게 훼손되고 침해가 돼가지고 혼란스러우면은 전체 국가가 흔들흔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너무하니까 자제를 해라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 명문조항을 만들어서 수정 삼권 분립의 개선 대책이다 해서 법 개정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느낍니다. 외국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하고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하고 우리가 역사상 대통령 탄핵은 이번까지 3번이잖아요. 이게 학습 효과가 생겨서 아마 다음에도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래고 그렇게 하니까 제대로 돌아가더라. 될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학습 효과가 생긴다니. 그건 나쁘게 말하면은 나쁜 버릇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만 대통령 탄핵이 가장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 오명을 안기도 됩니다. 그게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수정 삼권 분립을 새로 정립할 시기가 됐다. 그렇게 이제 봐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나친 간섭은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든 뭘 발의를 해가지고 의결이 되면은 행정부에다가 넘겨서 행정부에서 거부를 하든 말든 우리는 노타치 하니까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삼권 분립이 잘 돼 있고 견제도 잘 돼 있고 어느 쪽이 강하고 치우침이 없이 세력이 균등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돼요. 입법도 사법도 행정 정부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래요.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앞으로 대두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로 현안 과제가 지금의 그게 제 생각에는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짐작할 때 그래요. 앞으로 다음 대통령 되면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또. 그러면 그런 과정이 계속 생겨가지고 또 교체하고 하다 보면은, 국정 동력의 상승력이 떨어져요. 국정 동력이 계속 이어서 계속 강력하게 국정 동력이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 쇠퇴하고 우왕좌왕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음 경제 물가 국방까지도 전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정권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국정이. 그래. 안정권에서 형성돼야 경제 성장률, 국방, 그 다음에 민생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란에 가까운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런 요번 사태 같은 이런 것이 그러면은 모든 면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가장 후진국이 한국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의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쌀이 남아 돌아서 그 추곡 수매를 많이 하라.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옛날에 그 일본 일제 강점 시대는 공출이라고 했습니다. 공출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생산된 쌀을 공출을 해라 해서 쌀을 이제 걷어들여서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된 후에는 추곡수매라는 게 제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도 가마니에다가 추곡수매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쌀값 안정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을철에 그 쌀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너무 많이 떨어지고, 또 보릿고개는 또 너무 많이 오르고. 요즘에도 쌀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쌀값이 싼 게 아니에요. 제 사 먹을 때는 지금의 뭐 좀 좋은 쌀 같은 경우는 8만 원씩 합니다. 20kg짜리를 8만 원, 9만 원씩 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 추곡수매 해가지고 창고에 보관했던 그 정부미를 방출하는데, 난 정부미 요새 방출하는 거 보지 못합니다. 좀 싸게 내놔요. 그리고 뭐 보관하기 힘들고 하면은 그 무료 급식소 같은데 쌀을 좀 무상으로 좀 지원해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그 서민들한테, 그 왜 종로 3가 그 탑골공원에 가면 노인들이 줄을 섰잖아요. 쌀이라도 좀 무상으로 공급하고, 또 쌀값이 오르면은 정부미를 좀 방출하고. 오래전에는 정부미가 방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봤어요. 앞으로 식량 부족이 옵니다. 지금 남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환경이 파괴되는데 농산물이 생산되나요? 지금이 너무 너무 좋고 너무 여유가 있어서 얘기하는, 서로 다투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쌀이 한 톨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비축을 해야 됩니다. 그 보관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100년, 1000년, 만년까지도 보관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우리는 쌀이 많아 가지고 1000년, 만년까지 먹을 수 있는 쌀을 보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세계 강국입니다. 앞으로 식량이 많은 나라가 최고의 강국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곧 환경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보관을 할 창고도 없는 데다가 그 보관할 관리비가 엄청나게 1조 원 가까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 밀가루식으로 쌀 밀가루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가공품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소비하는 쪽으로 하고, 또 뭐 비축도 좀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의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국민들이 흡족할 만한 민생 지원은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세상 없는 뛰어난 기발한 그 대통령이 새로 들어선다고 해도 지금의 세계 경기가 저성장이고 환경 파괴로 국제 수지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흡족하고 만족할 만한 민생 정책은 사실상 어렵다.
그 정도로 무리를 하다 보면은 나라가 빵꾸 나가지고 부도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그 IMF 사태 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래요. 그거 보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또 먼 나라 얼마나 뉴스가 많이 나왔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1,440원 환율이 올라가면은 언젠가는 물가를 침범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에 보니까 라면 하나 살라고 종이돈을 지게에다가 한 짐을 지고 가야 라면 몇 개 산다고 옛날에 텔레비 나왔습니다. 물가는 폭 뭐 500%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은 수습하기도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경험이 좋고 좋은 해결 능력이 풍부한 대통령이 새로 옹립이 돼서 들어선다고 해도 지금 현 국제 상황을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국민이 흡족할 만한 행정 능력을 발휘하기는 힘들다. 국민들도 너무 희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 너무 희망을 가져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 너무 기대가 강하면 또 실망도 커요. 그러면 또 시위를 하고 탄핵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보면은 저 한국은 맨날 무슨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반년도 안 돼서 반년만 지나가면은 벌써 입에서 탄핵이라는 소리 또 나온다네. 요번까지는 몰라도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수치입니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어느 대통령이 누가 나와서 한다고 해도 흡족하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민생 지원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대통령이 들어와도 흡족한 국가가 있나요? 다 물가가 올라가서 죽겠다, 장사가 안 된다, 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특별한 대통령 하나 뽑았다 해가지고 전 세계 추세가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달랑 정말 잘 된다. 아유, 대통령 정말 좋아. 그렇게 될 수 있겠나요? 몰라요. 돈 빚을 내가지고 1년 후에 완전히 국가가 빚더미 올라앉아가지고 국가 부도가 나든 말든 왕창 그냥 채권이라든가 돈을 발행해가지고 막 뿌린다면은 잠시 동안은 정말 흡족하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내다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론이라는 것은 그때 여론이 이렇다 하면은 그때 적절한 시기에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적절히 해결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하라 그래서 여론이 높았다 그러면은 그걸 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끌고 간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뭉치고 해가지고 나중에 확 터져버리면은 호미로 막을 것도 가래로 막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론이 비등하면은 그때 해결을 해야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임기를 마치고 퇴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